전세 가격 하락폭이 왜냐하면 강남에 특히 새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전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폭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에서 20억의 전세가 10억으로 빠지면 10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전세가 중요한 게 회피할 수 없습니다. 하락을. 지금까지는 최근에 전세 가격이 상승한 건 금리 영향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싸니까 전세 대출을 많이 받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보증금이 올라간 거죠. 근데 그 복덕방 그거 보니까 전세론 가능성을 경고하셨던데 그 전세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전세론은 제가 만든 단어인데 뭐냐면 뱅크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도 보면 은행에서 예금자들이 맡겨놓은 돈을 대규모로 찾아갈 때 은행도 사실 부도라든지 여러 가지 신용 리스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그걸 같이 반추해서 보면 한국에서 대부분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전세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세를 끼고 있는데 최근 전세 가격이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가 다시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더 일으키든지 아니면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전세 가격 하락이 한국의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제가 뭐 단어를 만들어서 전세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세론이 강남의 고가 아파트보다는 요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빌라 같은 저가 아파트에서 사실은 전세론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에요. 저기는 요즘 강남의 전세가요. 뭐 예를 들면 반포의 아파트가 20억대에서 10억대로 빠지고 있어요. 전세 가격 하락폭이 왜냐하면 강남에 특히 새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전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폭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강남 전세가 훨씬 더 전세론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죠? 그죠. 절대 가격이 크니까. 예를 들어서 빌라는 전세 가격 찾아도 1, 2천일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충분히 대출받아서 돌려줄 수는 있지만 강남에서 20억의 전세가 10억으로 빠지면 10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 강남은 급매물이 증가한다든지 혹은 집값이 크게 폭락한다든지 그런 조짐은 오히려 안 보이는 거 아닌가요? 아니 최근에 보면 송파구나 강동구에 가격 하락폭이 컸던 아파트가 거의 30-40% 빠지거든요. 최고점 대비해서 그 공통점이 뭐냐면 전세 가격 하락이 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영향을 받겠죠. 이 전세가 중요한 게 회피할 수 없습니다. 하락을. 그러면 그 이제 결국은 2년 전 전세 가격 폭등기에 도래하는 물건부터 나타날 텐데 그렇죠. 그게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세 가격 절대 가격이 가장 높았던 게 2021년이에요. 2021년도가 전세 가격이 가장 높았어요. 그게 올해 만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향이 올해 가장 크겠죠. 우리 집값을 예측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 역시 전세론이네요. 그럼요. 엄청 특히 대한민국에서 전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전세 사기, 이 보증금 미만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이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됐고 뭐 자살하신 분도 있고 이게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아까 뭐 전세론하고 다르게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전 재산이 지금 걸려 있는 문제에다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거 원인 뭘로 보세요, 이걸? 일단 그 제도의 미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전세 가격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서 사람들을 좀 뭐랄까 위기의식이 키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입자들이나 임차인들의 위기나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은 두려움을 예를 들어서 이용한 거죠. 나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전세라는 게 우리 사회의 인프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 신뢰 자본인데 이게 무너지면 우리 주택시장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보면 뭐 국토연구원 이런 데 보면 벌써 20년부터 전세 문제를 경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정부는 뭐 했나? 그다음에 허그? 사실은 이게 한꺼번에 위반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벌써 3, 4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공무원들 뭐 했나? 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회의원 뭐 했냐? 그러니까 좀 제도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좀 근원적인 그런 제도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임차인들의 의무만 강요했어요. 그리고 임차인들만 사실은 전세보증금을 맡겨놓고 그냥 거기에 신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의 기단 측면이 있죠. 근데 그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임대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임대인들의 좀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제도 개혁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탈적이잖아요. 그 보증금을 이용해서 뭐 자기가 사용하거나 다른 집을 사거나 아니면 사업에 충당했으니까
그런 거를 최대한 못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뭐 하여 여러 가지 이제 그 어쨌든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이게 막 여러 논쟁이 있는데 2020년 임대차 3법 전세 보증 확대 이게 결국 전세 사기극에 판을 깔은 게 아니냐. 결국 전세 대출이 그때 많이 늘어나면서 물론 그게 전세 대출이 이제 도입된 게 박근혜 정부서부터 쭉 하다가 특히나 문재인 정부에서 전세 대출 크게 늘었어요. 그다음에 뭐 임대차 3법 때문에 사실은 뭐 어쨌든 임대차 3법 도입되면서 전세 가격이 폭등한 건 사실이니까요. 이 전 정부 책임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전 정부뿐만 아니라 전전 정부 뭐 다 그렇죠. 책임인 거고 누적된 그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거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전세 가격이 크게 올랐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그걸 목적으로 사실 않고 또 임차인들 보호해 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책이 그 만들 때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작용들을 잘 고려했어야 되는데 이 시장 특히 그러니까 중서민들을 위한 임대차 시장이 너무 일방적으로 민간 임대에 맡겨져 있어요. 거의 70% 80% 이상.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임대를 더 많이 늘려야 된다. 그러면 사실 이런 문제가 없고 그렇게 되면 자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세나 월세, 오피스텔이나 빌라 수요가 줄지 않습니까? 민간 쪽에서. 그렇게 되면 전세 가격이라든가 월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공공임대, 특히 저소득층이나 그런 주거 취약층을 위한 공공임대 물량을 좀 대폭 증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최근에 전세 가격이 상승한 건 금리 영향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싸니까 전세 대출을 많이 받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보증금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도 다시 있었던 거예요. 아파트가 입주 물량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전세나 빌라나 오피스텔 막 공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수요가 좀 뭐랄까 그 압박을 좀 받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금리가 낮으니까 전세금 올려달라니까 쉽게 올려준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입주 물량만 보면 이제 지금 빌라 누가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계속 그런 공급이 줄면은 그런 또 취약계층의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거나 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임대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